안녕하세요. 이번 단어는 현대적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보호 모형의 한계점을 잠깐 지켜볼게요. 우선 보호는 수소선 스펙트럼을 설명한 건데 수소선 스펙트럼에서 보면 잘 보세요. 가시광선 영역이 이렇게 나오죠? 발모 계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들어온 방출한 빛, 얘가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들어온 방출한 그 에너지에 대한 빛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헬륨의 가시광선 영역 스펙트럼을 봤더니 수소선 스펙트럼이랑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하면 만약에 헬륨도 3번 껍질하고 2번, 1번, 2번, 3번 껍질의 에너지가 수소랑 같았다면 3에서 2에서 방출된 거는 역의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치가 달라요. 그 다음에 개수도 다르고 일단 이것이 문제가 됐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헬륨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면 같은 하나의 선인 줄 알았던 게 여러 개의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 얘기는 같은 껍질에서 와도 에너지 준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 모형의 한계는 보호는 수소선 스펙트럼만 설명할 수 있고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이온이나 원자의 수소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현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과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이론들을 다 규합을 해서 만든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가 현재 정확한 위치하고 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동시에 관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전자가 원운동한다는 말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는 이렇게 합니다.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는 맞아요. 이거는 보호에서 따온 거죠. 그죠? 그런데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이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만 생각을 하자. 훨씬 복잡해진 거죠. 왜?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 이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형은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해서 오비탈로 나타냅니다. 즉 오비탈이 뭐냐라고 하면 확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탈을 그려줬는데 전자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랑 가장 큰 차이점은 원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만 계산한다. 그래서 오비탈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확률을 이제 x축, 그러니까 x축, y축, z축에 따라서 이제 확률을 점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요. 그 확률이 많은 곳에 점을 많이 찍고 확률이 적게 곳에다 적게 찍는 거, 이걸 우리가 전밀도 그림이라고 해요. 전밀도 그림을 딱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되게 밀도가 높은 부분에 한 이쯤 되는 부분에 확률이 높겠구나,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높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런 데는 좀 적죠. 단점이 뭐냐, 점을 너무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타나기도 어렵고 게다가 점이 끝에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비탈의 크기를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을 써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경계면 그림이죠. 그러니까 대충 확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적해서 100%라고 했을 때 한 90% 정도로 되는 곳에 선을 그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오비탈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야. 그럼 나머지 10%는 어디서? 밖에서 관측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전밀도 그림, 이거를 경계면 그림이라고 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은 봐두세요. 그러니까 경계면으로 그리면 이 경계면 밖에서도 발견될 확률이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오비탈의 종류 중에 그럼 확률 궤도 함수 중에 S오비탈이라는 게 있어요. S오비탈은 뭐냐면 이렇게 X, Y, Z를 했을 때 확률 분포가 이렇게 구형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이게 구형으로 나타나고 첫 번째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 하나, 두 번째 껍질이 하나, 세 번째 kop질이 하나.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걸 1S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 크기가. 그래서 얘를 몇 S 오비탈이라고 하냐면 2S 오비탈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 나가요. 모든 껍질이 존재한다가 포인트입니다. 모든 껍질에 있다. 그리고 구형의 특징이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이렇게 요 축에 대해서 해보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이 돼요. 경계면이 제일 높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렇게 낮아지죠. ES 오비탈은 산등성이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확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면 ES.
3s 오비탈은 3번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2s 오비탈부터는 또독 여기 요 지점, 어이구, 확률이 0인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디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률 분포에 이건 알아야 됩니다. 아, 산등성이가 하나 있으면 1s 오비탈의 확률 분포고 2개면 2s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이 없다는 건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만 같으면 어느 쪽으로 가든 확률은 똑같다. 이게 s 오비탈이에요. 특징 3개 합시다. 구형이고 모든 껍질에 있고 방향성이 없다. 그죠? p 오비탈은 뭐냐라고 하면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이렇게 y축이 있고 z축이 있으면 요렇게 요게 px라고 불러요, 우리가. x축에 대한 그 오비탈, p 오비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가 px 오비탈이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예요. 알았죠? 그래서 아령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면 p y 오비탈이 되고 이렇게 하면 p z 오비탈이 되겠죠. 그래서 p 오비탈에는 우리가 말하는 p 오비탈이라고 하면 아까 s 오비탈은 s 오비탈 한 개지만 p 오비탈에는 오비탈이 3개를 말하는 거예요. 묶어서 px, py, pz 이렇게. 그래서 일단 특징이 아령 모양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1s 오비탈이 있는데 두 번째 껍질은 2s하고 2p 오비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껍질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존재하겠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 p 오비탈에는 3개가 있다. 그러니까 p 오비탈은 오비탈이 3개인 거고 px 오비탈은 오비탈이 1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px는 요거 하나를 집어서 말하는 거고 p 오비탈은 요 3가지를 묶어서 말하는 거니까 그 말도 좀 주의하세요. 그리고 같은 껍질에 있는 px, py, pz는 다 에너지가 같다는 거. 자, 그러면 오비탈의 종류는 도대체 얼마나 많냐? s 오비탈은 구형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은 그 속에 하나가 있고 p 오비탈은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px, py, pz. 그 다음에 d, sp, d, f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1, 3, 5, 7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부터는 안 배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 주양자 수에 따른 오비탈의 수와 종류인데 주양자 수가 뭐냐면 이거죠. L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니까 주양자 수가 2예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두 번째인 껍질에는 오비탈의 종류가 2가지고 오비탈 수는 2의 제곱이고 최대 전자 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껍질은 1이죠. 그럼 1s 오비탈 하나밖에 없어요. 종류가 하나밖에 없고 수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두 번째 껍질에는 2s하고 2p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는 몇 개예요? 2가지가 되죠. 그런데 s 오비탈이 1개라면 p 오비탈은 3개라고 했으니까 오비탈 수는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전자 수용체 수는 오비탈 1개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니까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가 되죠. 세 번째 껍질 볼까요? 자, 종류는 3가지예요. 3s, 3p, 3d. 종류는 3가지죠. 근데 오비탈 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s는 하나지만 p는 3개거든요. 자, d는 그럼 몇 개일까요? 딱 보면 1, 3, 5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5개예요. 그래서 오비탈 종류는 3이지만 오비탈의 수는 3의 제곱인 9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인데 현대 모형의 발달 순수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톰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적 모형까지 봤는데요.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선 돌턴의 모형이 깨지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음극선 실험이었던 거죠. 그죠? 음극선 실험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전자가 발견돼요. 마이너스를 띤 입자의 흐름. 근데 여기 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형이 틀렸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자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밑에 3개입니다. 다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만든 모형은 푸딩 모형이지만 나머지 다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톰슨의 이제 모형이 깨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러더포드가 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알파 입자가 뭔지는 알죠? 헬륨 원자핵입니다. 알파 입자가.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쐈는데 대부분 통과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근데 일부가 튕겨 나왔다. 그럼 알파 입자가 플러스인데 튕겨 나왔다는 건 가운데 질량이 크고 크기는 매우 작으면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게 있다. 즉 얘는 원자핵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톰슨 모형에는 원자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깨진 거죠. 그래서 원자핵을 설명하게 되는 러더포드의 행성 모형이 돼요. 근데 러더포드 행성 모형은 뭐냐면 원운동이죠. 원운동이에요.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원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서 하나가 뭐냐면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띠딕 에너지가 연속이었다는 거죠. 자, 에너지가 연속. 모형 하나가 없네요. 이건.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실험이 나오나요? 수소 선 스펙트럼 실험이 나오죠. 수소 선 스펙트럼 실험이 나와요. 선 스펙트럼의 의미는 뭐예요? 라고 하면 선 스펙트럼의 의미는 자, 선 스펙트럼, 수소 선 스펙트럼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방출되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방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방출됐으니까 어떤 모양을 갖게 되냐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전자 껍질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전자 껍질. 그래서 누가 있냐면 보호의 모형이 나오는 거죠. 보호. 그러니까 보호 모형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보호 모형이 뭐냐면 원자핵의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죠. 보호의 모형이 나와요. 보호 모형은 우리가 궤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호 모형은 잘 보세요. 보호 모형의 특징은 에너지 원운동을 한다. 얘하고 똑같은데 에너지가 불연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소 선 스펙트럼 말고 헬륨 선 스펙트럼 같은 전자가 2개 이상의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수소 선 스펙트럼과 다른 양상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현대는 그런 걸 설명하지 않고 현대는 그냥 뭐만 설명하냐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인지를 말하지 않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의 분포, 즉 오비탈로만 나타내고 있다는 거. 요거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